맨날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후반에 넣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요 멕시코 선수 패하면서 축구협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언론 기사예요. 축구협회에 대한 공격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해요. 선수들의 컨디션, 팀업 이런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너무 좌지우지된 게 아닌가.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모질적인 병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 4년마다 맨날 이 얘기 경우의 수,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이미 그쪽에 기득권 세력이 있고 정몽규가 될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가 되고 정몽규가 지 마음대로 홍명보 감독 앉혀놓고 국힘당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전력을 분석하면서 보는 전문가들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폭스 스포츠 중계하던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How long until we see him? Yeah. Arguably the greatest Asian player of all time left on the bench for the most important game of the World Cup so far for South Korea. 박영시 앵커님, 예.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선수들별로 사실은 어떤 선수들은 자신이 일단은 선발 명단에 들어가고 전반을 다 뛰고 나서 후반쯤에 컨디션이 올라오는 선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45분을 전반을 뛰고 나서 후반전을 간다라는 게 체력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후반에서 골을 넣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하고 남아공전을 총합해가지고 최저 볼터치를 기록했대요. 자신이 월드컵 출전 역사상 최저 볼터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게끔 뭔가 이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사실 들고 저는 사실 이거 저희 제일 억울한 게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본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버린 꼴이 됐잖아요. 비교도 되는 경기를 이렇게 했고 손흥민 선수를 마치 후반에 승부처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했던 그 홍명보 감독의 그 언급은 저는 사실 굉장히 들으면서도 이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사실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홍명보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기여한 바가 딱 하나 있기는 있어요. 김정우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론을 통일시켰어요. 그쵸. 오랜만이죠. 네. 네. 이렇게 또 보면 장동혁, 홍명보, 김종욱 1969년생.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네.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최고의 팀은 아니지만 최고의 선수들이거든요. 김민재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바이에른 뮌헨에 있었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다음에 유로파 리그 우승한 토트넘의 손흥민 이런 선수들인데 아니 손흥민이 나오면 상대 감독이 뭐라 그럽니까? 가장 요주의 경계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수비 두세 명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남아공은 두 게임 모두 10분 이내에 실점을 했어요. 그때 누굴 뺐냐? 손흥민을 뺐어요. 그러면 우리의 장점을 다 빼놓고 그 경기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이길 작정을 안 했구나. 그냥 비길 생각밖에 안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축구를요, 그 채널A 건물에서 광화문 광장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서 봤었거든요. 마지막 5분 동안요. 거기 와서 응원하신 분들의 고요와 정적, 분노 이런 거는 기온이 막 오는 거예요. 느낌에. 저는 그 정도로 우리 국민이 좀 이번 월드컵에서 좀 기쁘게 좀 한번 환호를 지르고 싶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1969년생 홍명보, 장동혁 때문에 여러분들 분노하게 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슈크림님이 김종욱 오늘 먹방에서 빼야겠네. 아니 근데 어제 정말 보면서요, 야 저렇게 못할 수도 있나?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냥 못하던 때 같으면 몰라도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역대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건 무조건 감독 책임이죠. 무조건 감독 책임이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재민아이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팀 전력의 절반 이상 혹은 그 절대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매니징하는 역할에 가까웠다면 현대 축구는 극도로 전술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감독의 역량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술의 세분화와 시스템 구축, 매니저에서 헤드코치이자 총괄자로 실시간 대응 능력, 미디어 및 멘탈 관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물어봤죠. 그러면 홍명보는 지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일단 전술적 디테일이 부족하고 선수 기용과 소통 방식 무엇보다도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이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끝으로 그러면 홍명보 지금 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득과 실이 있다. 득은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선수단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잃어버린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전술적인 연속성 단절 혼란 또 대안 부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재미나이도 고민하더라고. 빼도 바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빼는 게 아니라 홍명보를 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홍명보 감독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 이랬을까 예. 더 깊게 보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남아공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꼴찌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 일변도를 할 거다. 마지막 경기니까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올라올 테니까 전반전에 그냥 버텨라. 체력을 빼라 이들을. 그래서 쭉 체력을 빼서 한 후반 초반 좀 지나면은 이제 권투로 치면 막 무조건 닥돌하는 사람도 있잖아. 닥치고 돌격. 그러다 보면 라운드가 걷어갈수록 체력이 빠지잖아요. 그 뒤에 이제 손흥민을 투입하면 뒷공간이 열릴 것이다. 왜냐면 수비가 이제 느슨해지죠. 공간이 넓어지는 거. 지치면 빨리빨리 커버를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취골을 먼저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플랜 B가 없어요. 없고 더 심각한 건 이제 저는 손흥민 선수를 뺀 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 수비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어요. 선수 교체하는데. 선취골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먹었으면 플랜 B가 나온다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상식적으로 수비수 빼고 공격수를 넣어서 이거 거의 사실상 마지막 경기인데 도박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그 포지션을 그대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 외에는 없구나. 그 다음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로테이션 같은 것들을 월드컵 무대에서 실험한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이도 어려운 일이고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손흥민 선수 얘기로 했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라스트 댄스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5,500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감독이 전략 부재 그리고 소통 부재, 전략 미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저도 사실 배국희 앵커님이나 재미나이의 의견처럼 이 정도라면은 즉각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수년간 사실은 반대를 해왔던, 그러니까 대한축협이라든지 고려대 라인 이쪽의 카르텔을 비판해왔던 박문성 해설위원들의 목소리를 수년간 반영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결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전에 뭐 이런 거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라스트 댄스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시속 35km가 나온 거네요. 예, 제일 순간 빠르죠. 돌파력이. 그게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선수가 무슨 라스트 댄스예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뛸 수 있고 지금 메시에 비하면 한참 젊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LA 갤럭시로 이적한 것도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그렇게 한 때문에 거예요. 간 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안 가고 중동 불러주는데 갔으면 지금 돈 한 10배는 더 벌었을 거야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런 선수를 지가 뭔데 빼냐고. 근데 전 더 화났던 게 남아공 감독 얘기였어요. 아. 나는 충분히 그 전술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홍명보가 이렇게 나올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지 전술에서 않습니까? 홍명보가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몰랐지? 아,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 전술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완전히 손흥민 대비하니까 네. 우리는 손흥민을 빼버리는 거야.
이런 놀라운 전술. 그러니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3백, 4백 두 개를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3백만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쭉 보면 저렇게 나오겠다. 뭐 거기에 손흥민이 나오건 안 나오건을 떠나서 한국 팀은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라고 본인이 다 알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을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두에토님,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온 것도 이상했지만 시작부터 공을 빙빙 돌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남아공이 필사적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전략 전술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막 패러디가 나오는데 홍명보가 호국 보훈을 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 거다. 이런 얘기도 막 올라와요. 뭐냐면 남아공. 체코를 2대1로 이겼잖아요. 체코는 6.25 때 북한한테 의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내줬고 멕시코는 물자를 지원해주고 남아공은 한국에 공군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져줬다. 호국 보훈이다. 이런 패러디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홍명보의 책임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축구를 지켜봤던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박문성 위원하고 김영광 전 축구 국가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뭐가 그러면 바뀌거나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하나들이 그러니까 뭘 바뀌어야지 뭔 얘기를 들어줬냐고요. 뭐 이게 한두 번이야 이런 게? 이게 뭐 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홍명보 감독 책임이지. 이게 무슨 뭐 어느 정도야. 뭘 돌려서 얘기해 이런 거를. 이게 팀이 이렇게 어떻게 팀을 만들어 놓냐고 이게. 종우수 따질 때쯤 어쨌든 일주일 정도 걸린 거잖아. 저희가 A조기 때문에 아직 멀었네. 아직 그 선수들은 운동하면서 계속 뭐 뭔가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아니다. 최소 최소 5일. 5일 걸리잖아. 5일 걸리면 5일 동안 일요일 어? 3일 남았어 3일. 3일 남았어? 그럼 3일 동안 빨리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을요? 정말 미치겠다. 감독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자, 놀라운 게요. 우리가 박문성 해설위원을 남아공 전날, 수요일 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이렇게 일찍 들어가게 교체를 했냐 그랬더니 내일 남아공전에는 선발에서 아예 뺄 수도 있다. 이거를 예견을 하더라고요. 예측을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내일 손흥민 활용은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는 조규성 선수를 두고 세컨으로 약간 좀 프리하게 움직여주는, 자유롭게 좀 손흥민 선수를 둬서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맡겨주는 이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 예. 가 제 생각인데 홍명보 감독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홍명보 감독이 지금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을 쓰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대 빼고 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 내일 홍명보 감독은 선발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럴 권한이니까. 가능성도 있다. 그럼 감독이 뭐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뭐 결과를 내면 예. 또 내면 뭐 또 그 결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박문석 의원 연결해가지고 무슨 근거, 무슨 분석, 무슨 촉으로 손흥민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얘기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전술이 없었네요. 그러면 재미나이가 아까 득과 실 얘기했잖아요. 홍 감독 교체에 관련해서 전술의 연속성, 전술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봤던 경기 중에서 우리 한국 대표 어제 그 경기는 최악이었어요. 절전 중에 절전이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혹시 단체로 식중독 걸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까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지도자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그런 경기였는데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는데요.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이 다 할 수 있지만 감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김민재도 후반에 뺐잖아요. 그때 중계하던 해설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김민재 왜 빼죠? 그 나중에 물어봤죠. 홍명보한테. 김민재는 왜 뺐습니까? 종아리 부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일까요? 김민재 선수 표정하고 인터뷰를 보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그 김민재 선수 인터뷰도 했는데 혹시 종아리 부상 있느냐? 아니라고 답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요. 마치 전쟁으로 보면 홍명보가요. 이적 행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왜 김민재, 손흥민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가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올림픽 때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성인팀 감독을 맡으면서 월드컵까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하고 좀 반대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빼지 말아야 될 선수를 빼는 경우 혹은 넣어야 될 선수를 반드시 넣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2014년 월드컵 때는 컨디션도 올라가지도 않았고 경기력도 별로 좋지 않았던 그 고대라인의 박주영 선수라고 있거든요. 박주영 선수를 원탑으로 놓고 막 이래버려가지고 월드컵을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상황에서 아니 더 둬야 될 선수를 두지 않고 빼버리고 당연히 넣어야 될 선수를 적재적소에 넣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마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박지성 해설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4년에 교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심지어 시간이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명보 감독의 이 어떤 선수 교체 철학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심을 해보면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선호하는 선수들만 넣는 경우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 소통 부재뿐만 아니라 신뢰 부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이 케미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지기 전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맨날 기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홍명보를 후반에 넣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저기 멕시코 손흥민을요. 멕시코에서 패하면서 그러면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축구협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언론 기사예요. 축구협회에 대한 공격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해요. 전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홍명보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축구협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예를 들면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막 나오니까 야 그래? 그럼 이번에 야 안 빼면 또 게임 지거나 비기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 난리가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선수들의 컨디션, 팀워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들에 너무 좌지우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축구협회는 내부의 어떤 인맥 연줄 이 라인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외부에서 계속 공격해서 지금 축구협회장 같은 경우 본인이 이미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미제 가서.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병폐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 일본 축구 보십시오. 일본 축구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흥행을 만들어냈던 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8강, 4강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홍명보 감독도 1969년생으로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축구협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깨부수고 새롭게 세우지 않는다면 저희는 4년마다 맨날 이 얘기 경우의 수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세계 최강 수준이에요. 네덜란드하고 2대2로 비겼잖아요. 지금 스웨덴하고도 1대1로 비겼어요. 지금 일본은 우리하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홍명보는 정말 최악의 지도자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최악의 지도자는요. 미련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 고집이 센 겁니다. 능력 있는데 고집 세면 뭐 그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미련한 것이 고집까지 세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예견된 겁니다. 잉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홍명보가 감독이 됐습니까? 그 논란 때문에 지금 정몽규가 물러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2024년에 국회에서 박주호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이 증언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 저 내용 아십니까? 감독 선임 때 예. 말 많았잖아요. 예. 외국인 감독 선임하라는 국내 여론 엄청나게 예. 많았고 젊은 축구 선수들은 선수 출신 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제시마시 저 감독을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정몽규 하여튼 축협 회장이 뭐 어떻게 뭘 의사 간섭을 했는지 너무나도 이상하게 절차가 비벼 꼬여가지고 이제 감독이 결국 외국인 감독 선임이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때 근데 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저 박주 저 전 축구 선수가 독일에서 뛰다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쪽 그 해외 감독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위원으로 앉혀놓기만 하지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리고 축구인들도 유튜브에서는 때렸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축협에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축협 회장이 가지는 지위가 한국 축구의 발전이 아니고 밑에 있는 저기 고등학교 축구팀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어떤 이 축구계의 그 이익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는 거지 축구 전력의 발전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 젊은 선수 출신 젊은 저런 뭐 은퇴한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정몽규 회장이. 그때 축구 팬들은 막 시위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막 난리치고 국대 경기 보이콧하자 그러는데 완전히 투표 결과는 반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때부터 예견된 거죠. 그러면 그때 정몽규는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느냐? 이미 그쪽에 기득권 세력이 있고 정몽규가 될 수밖에 없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몽규가 되고 그래서 정몽규가 지 마음대로 홍명보 감독 앉혀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내란을 일으켜도 일반 이적계를 일으켜도 탄핵 안 당하는 게 그렇죠. 축구협회의 구조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축구 전문가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아니 2002년도 사광 신화 할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든크 신화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연줄이야, 무슨 연고야, 무슨 관계야, 무슨 대학이야. 실력으로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박지성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저런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해안, 그럴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감독으로 와서 열심히 뛰어도 16강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내부에 아는 사람들, 그서 관계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기의 사적 이익들을 추구해왔던 축구협회의 이게 본 모습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고 나서 또 이제 아주 우여곡절 끝에 32강에 올라가면 32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까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잊지 말고 축구협회를 개조하는 개혁하는 문제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축구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부터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충분히 선진화되고 세계화되어 있고 어디에 내놓으라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 그 태극전사들의 실력이 해외에서도 어쨌든 위험을 떨칠 정도로 성장해 왔는데 대한축구협회라든지 국내에 있는 이른바 축구 꼰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다가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장려해주는 방식의 포메이션이나 선수 기용이 아니라 니들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해. 나 때는 말이야. 나도 옛날에 해외 무대 뛰어봤어. 이런 어떤 질투와 시기가 더 앞서 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이번 내 권력으로 컨트롤해가지고 성적을 내면 내가 전부 다 이 승리를 독식해야지. 이런 게 또 앞서다 보니까 손흥민이 잘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네가 어디에서 뛸지는 내가 결정해. 이런 마인드가 먼저인 것 같아요.